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다녀온 곳이 언양 KTX요. 그렇죠. 네. 역세권을 다녀왔어요. 네. 아니, 철이님은 평상시에 기차를 이용하는 부분이 뭐 1년에 너무 크나? 기나? 시간이? 1년에 주로 서울 쪽이나 김천 쪽 네. 출장 갈 일 말고는 사실 크게 이용할 일 없죠. 제가 네. 2020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 번도 안 이용했고, 그렇죠. 2019년도, 18년도 보면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는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출장이 그렇게 잦은 편은 아니신 거 보네요. 네, 국내 출장이 그렇게 잦은 편은 아니고, 주로 음. 서울 갈 일이 있을 때만 이용하니까. 그럼 다른 지역 갈 때는 특별히 이용할 일은 잘 없고. 네, 맞습니다. 그냥 자가용이나 네. 버스? 네. 부산 갈 일 있어도 울산에서 차 끌고 가지. 굳이 그렇죠. KTX 네. 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KTX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죠. 벌써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해운대까지 40분만 하면 가는 거예요. 네. 네로님 어때요? 저는 개인적인 일로 뭐 KTX역을 이용할 뿐이지, 뭐 출장 때도 뭐 잘 없고요. 출장 자체는 잘 없고. 그래서 지인들 뭐 결혼식이나 뭐 행사 있을 때 서울에 갈 때 이제 한 번씩 이용하는데, 갈 때도 이제 시간이 이제 KTX역까지 가는데 한 30분, 40분 걸리니까 이 약속 시간 가기 전에 한 1시간, 2시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생활하면서 좀 타기가 좀 불편하다는 점을 많이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이용 못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 때문에 한 3번, 4번 정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용률이 많지는 않네요. 우리가.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KTX역까지 가는데 1시간. 1시간? 그리고, 네, 1시간 정도 걸려요. 넉넉 잡아서 1시간 잡고, 그리고 그러면은 KTX 울산 리무진을 타기 위해서 또 시간을 맞춰야. 그렇기 때문에 총 기차 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잡아요. 야, 사전에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좀 긴 편이네요. 그렇죠. 네. 차라리 저기 울산 공항 가서 차라리 서울 갈 일 있으면 김포공항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짧게 걸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네. 네. 금액도 이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시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뭐 그 비용이 크다는 생각은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기차보다 또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어디를 어디를 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서울 내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그냥 뭐 인천 쪽이면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강남이나 뭐 수서 쪽으로 가면은 기차를 타기도 하는데 시간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니 그 역세권이라는 부분이 좀 특성화되려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겠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생각하는 또 개념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역세권에 대한 개념. 이게 역세권이라는 서울의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런 개념은 지하철을 내려서 그 주변을 도보로 어떻게 이동을 하거나 어떻게 행동 반경이 그 역 주변으로 도보로 가는 행동 반경인데, 여기서 잠깐 철이님이 생각하는 역세권의 기준은 어떻나요? 저희가만 생각하는 역세권의 기준은 역 주변의 상권을 충분히 이용할 만한 그만큼의 인구의 유출과 유입이 도보로 이루어지는 울산 KTX역이나 그런 상권이라고 보는데 신경주 KTX역은 그런 역할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우리 답사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그 인근의 상권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는 좀 적막하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역세권이라는 거를 규정하기를 그 역에서 5분 거리 안에 있거나 이제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 그렇죠. 500m 이내 거리를 역세권이라 한다. 이렇게 뭐 규정이 그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반경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주거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어야 있죠. 되는데 네. 우리 울산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더라.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용률이 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울의 전철역 주변에는 전철하고 기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죠. 네. 그 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목적지를 가더라도 그쪽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생활 반경이 이제 갖춰져 있어서 저기서 내렸어도 뭐 집으로 가거나 이제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KTX 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용 자체가 뭐 빈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하철 이용을 자주 하시나요? 지하철을? 아니요, 저는 뭐 지하철이랑 거리가 멀어서 울산 사람이라 지하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한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지하철을 크게 이용하진 않았거든요. 부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근처에는 사실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런 그 지하철에 대한 이 와닿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체감하는 부분이 좀 떨어진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역에 사시는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편하게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거기서 약속 시간을 잘 맞춰 나올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 주변에 있던 이제 사는 친구들은 괜찮다,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부산에는 아직까지도 지하철이 4호선까지밖에 없었거든요. 지금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울산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체감하는 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 철이님도 대구에 사셨을 때 그 지하철역을 이용하셨었나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지하철로 다녔어요. 지하철로 다녀서 지하철 내려서 학교 셔틀버스 타고 학교까지 가거나.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또 내려서 셔틀버스를 또 이용을 하셨었나요? 네. 그래서 지하철은 되게 친숙하고 많이 타고 다녔었죠. 그래서 지하철이 주는 편리함과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변해가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서 조금은 체감을 하긴 했었어요. 특히 지하철이 두 개 만나는 중심가라든가 이런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더블 역세권. 더블 역세권 많이 하죠. KTX 오늘 본 KTX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역세권이라는 거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 아닐까?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역 중에 한 맞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더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역세권 인근에 있었던 그 공실 상가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크게 멋지게 지어진 건물들이 전부 다 텅텅 비고 거기에 사람들이 뭐 인구의 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긴 한데 건물은 참 멋지게 지었죠. 멋지게 지었는데 언제쯤 거기에 상가가 활성화될까요? 대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어쨌든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흐름 자체가 발생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상권이 살아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뭔가 유입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컨벤션 센터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어떤 복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슈로서 사람들을 유입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맞아요. 오히려 지금 그 동해 남부선이 생겨버리면은 사람들은 접근성 가까운 태화강역이나 송정역을 통해서 뭐 서울 갈 일 있으면 신경주역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동해 남부선이 생기면 쇼핑이나 그런 거를 이제 오시리아 역 쪽으로 가서 이제 아울렛 쇼핑을 하고 이케아 뭐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돼버리면서 이제 울산역에 이제 뭐 컨벤션 센터랑 네. 뭐 쇼핑 센터가 들어설지라도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 더 이용률이 더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울산역 KTX역을 제외하고도 지금 태화강역하고 송정역이라는 부분이 네. 그 울산역 KTX 부분을 네. 역세권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유입되는 걸 좀 예, 상세만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네. 저도 그걸 조사를 조금 해보면 송정역에서 태화강역에서 신경주역까지 올해 동해 남부선이 이제 연결이 되면 사람들이 그 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어디서 북구 사람들은 신경주에 가서 KTX를 탄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앞으로 동해 남부선이 좀 더 활성화가 이제 잘 되면 KTX를 타기 위해서 울산역에 가는 게 아니라 신경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울산역에 가기 전에 뭐 그 부테크 카페에 가서 울산역을 치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북구 사람들은 뭐 신경주역을 많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울산역을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니까 거의 뭐 반반 정도인데 그래도 신경주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신경주역도 많이 이용을 하구나라는 걸 그 이제 투표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실제 북구 사람들은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남구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주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생각을 잘 안 할 건데. 송정역 주변이나 이제 태화강역 주변에 이제 역세권이 또 다르게 개발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쪽이 더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태화강역이나 송정역 중심으로 이용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송정역 인근에 지금 그 송정지구라든가 혹은 향후로 개발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창평동이라든가 호계 쪽에서 많은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이 인구가 대단지로 밀집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송정역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게 진짜 역세권 효과가 아닐까? 그렇죠. 같은 기차긴 한데도 또 다른 느낌이 생기죠. 그쪽 부분은. 맞아요. 근데 울산역의 그 KTX는 과연 앞으로 더 좋아질까? 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다시피 그 컨벤션 센터 근처에 그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들도 주거질도 밀집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울산역이랑 거리가 도보로라든가 차량으로도 좀 거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차량으로는 물론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과 송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리는 효과가 과연 어디가 더 임팩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송정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그 두 군데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송정 쪽으로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오늘 둘러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봤는데 그렇죠. 주정꾸님은 어떻게 아파트들 보셨습니까? 저는 울산시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KTX 쪽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쪽 주변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이 있다면 그 역세권 가까이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울산시 안에서 직장이 있는 입장에서 크게 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아파트가 좀 들어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대수가 아직 많지는 않았어요. 가보니까, 그죠? 새 아파트가 한 3군데, 4군데 이렇게 들어서서 우리가 다 돌아보고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거는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느낀 거는 편의시설이 너무 좀 부족해서 그건 좀 걱정이에요. 맞아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낄 부분 아닌가? 혹시 철이님은 가격이 싸면은 그쪽에 들어가실 생각이?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우선은 아니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제 직장이 울산 동구에 있어요. 동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갈 일은 크게는 오해했습니다.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언양이라는 언양읍이라든가 언양시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만은
살기가 참 괜찮은 정겨운 동네라고 해서 그 분위기는 참 좋아요. 근데 울산 언양읍에 살려면은 살 수는 있겠는데 그 KTX 앞에 있는 그쪽은 분위기가 달라서 20년이 지나도 거기에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철이님이 좋아하시는 조용한 게 뭔가 아파트 거기는 황량한 데는 조용한 데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데는 그러니까 삼남읍이라든가 교동읍 이 정도 교동리 이 정도까지는 억셉트를 하겠는데 거기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황량하죠 거기는. 여기에 그래도 1,몇백 세대의 아파트가 단지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는데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차라리 언양읍으로 갈 것 같아요. 교통이 조금은 불편해도. 그게 더 병원도 있고 시장도 크게 있고 차라리 오늘 그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덕이님이 좋아하시는 이 인프라가 너무 약한 부분이 거기는 학원은 없네. 네, 학원도 없고 아직까지 이제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실거주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맨 마지막에 가봤던 아파트요. 양호 내안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선 거리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읍이랑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입주를 했던 1년 전인가? 한 1년 반.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대수가 1,700세대. 네, 맞습니다. 대규모죠. 3 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중심가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도 아파트를 짓네. 솔직히 가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다양하게 보고 온 것 같아요. 그죠? 원양이라는 지역을 우리 가보지 못했는데 이참에 돌아보니까 많은 공부가 되기는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아직도 황량한 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왜 갔지? 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결과가 나온 느낌도 좀 있었고요. 결과라는 것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을까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좀 핵심이겠다 싶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앞으로 발전될 곳을 이렇게 보고 왔지만은 역세권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발전될 곳인지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공유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죠. KTX 역세권과 울산시를 연결성을 갖게끔 하겠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막상 임장을 다녀보면 즉 여러 번 가서 보고 느껴보고 이게 과연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다녀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다니신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이게 되겠나? 하면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 스스로라도 판단을 하려면 임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도 그런 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를 다시 한번 더 느껴보고 그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 역세권이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내가 잘못하면 착각에 빠져서 또는 내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경험해보지 않은 걸 바탕으로. 맞습니다. 사실 그들과 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을 쌓아야지. 맞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내로시나 투정군님께서는 언양은 어떻게 보세요? 언양은 앞으로 발전을 할까요? 왜냐면은 발전을 하려면 결국에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고 교통이 좋아지거나 뭔가 이슈랑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온 걸로 봤을 때는 언양에서의 가장 큰 기존의 호재는 KTX 역세권이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인근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언양은 이제 주민들의 연령이 고령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좀 더 줄어들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철이님 의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언양에서도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KTX역이라는 걸 이슈화 시켰는데 그게 뭐 언양을 떠나서 뭐 KTX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봤지만 그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 자체는 거의 다 고령화 분들이고 젊은 층이 이제 언양에 들어가서 살기는 더더욱 힘드니까 발전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도시를 더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양이라는 곳에 유입될 인구가 어디서 갈 것이냐 그러면 울산 시내에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들어올 것이냐 근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부 상권인 서울 상권인 이제 언양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섣불리 하기가 힘들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 울산에서의 어떤 울산 도시가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서울 상권은 약간 좀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예를 들자면은 북구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지금 뻗어나가는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울산의 동쪽과 남쪽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뻗어갈 데는 없고 그리고 북쪽 중구 위쪽은 성안동이나 어떻게 보면은 산으로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못 나가고 뻗어갈 수 있는 데는 서쪽 아니면 북쪽인데 서쪽은 지금 무거동까지가 사실 무거동 천상 뭐 구영리까지가 사실 울산의 어떻게 보면 도심의 경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서쪽으로 더 뻗어가는 이제 모멘텀이 KTX역이라든가 역세권인데 그게 결국에는 동해남부선이라든가 이게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개발이 빠른 시간 안에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은 서쪽보다는 이제 북쪽으로 많이 뻗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당장 가까운 시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게 없다라는 게 좀 핵심으로 보이죠. 한 가지 문득 생각 들었는데, 지금, 언양 밑쪽에 삼성 SDI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1년 전에는 약간 가동을 중단했다가 한 반년 전인가 재가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SDI 공장이 결국에는 배터리 관련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성장을 해서 그 SDI가 좀 더 확장이 되거나 한다면은 호재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호재가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단점이 많아 보이긴 한데, 그 철이님이 말씀하셨던 SDI, 이제 산업체, 그리고 또 반천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KCC 위에 또 KCC 산업단지인가? 맞아요. 새로 생긴. 그리고 아까 전에 양호 내안에 그 아파트 뒤쪽으로 길천 산업단지. 그런 산업단지들이 생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거기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뭔가 물동량이라든가 물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생겼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영향성이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울산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더 해야겠지만, 성장하고 나면, 확장될 데가 없다 하면 이제 언양으로 또 갈 수도 있겠죠. 그 언양, 경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발전, 그래서 KTX 역세권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부선을 이렇게 같이 이제 끼고 있다는 거는 뭐 물류 흐름이나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그렇죠. 이제 뭐 자기네들 제품을 나를 때는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물류의 특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KTX 주변에 농심에서 뭐 물류센터를 또 짓는다더라고요. 그 부분 주변으로. 그러니까 그 경부고속도로가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또 위치 조금은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물류의 흐름 자체가 또 많아지니까 물류센터도 그렇네요. 이제 그런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곳이 이제 유력하겠죠. 이제 뭐 가능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언양하면 떠오르는 우리 불고기, 떡갈비. 그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양하면 제일 먼저 알려지는 언양 불고기, 언양 떡갈비. 맞죠. 그러니까 울산에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맛집을 검색하게 되면 언양 떡갈비를 검색하게 되면 언양에 들르셔서 이렇게 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나가면서 들렸다 가자. 바로 들리기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양면 우리가 항상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언양이라는 데가 당장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또 지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임장을 가서 봐야 되겠네요. 네, 임장을 여러 번 다녀보고 또 흐름을 바뀌는지 또 조금씩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 때 또 어디를 갈지 우리가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색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